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글로벌 이벤트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각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셔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간에 최근에 늘상 한 1년간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름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또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 또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참 연준 의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이번엔 네.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래요. 참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 흐름이 이렇습니다. 뭐 지난 7월 달에 CNBC하고 인터뷰했던 거는 그동안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다뤘고 최근 내용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이거는 11월 23일 날 지금부터 한 닷새 전이죠. 그때 이제 결국 여기서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레저리 세크레터리 즉 문우신 재무장관을 갖다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왜? 문우신이 추천해서 제롬 파월 갖다 연준 의장을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죠. 이 기사에 이렇게 살짝 소개한 거 요즘 뭐 월스트리트저널 유료라서 이 그냥 앞부분에 요약 부분만 보고 정말 땡기거든요. 무슨 네. 내용일까 싶어서. 네. 그러면 돈 내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지막 문장은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자신의 그 2020년 이제 재선이 있는 그 대통령 선거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 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이제 역사적인 경우는 그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할 때 뭐 그때가 생각나는데 연준이 막 금리 올리고 했는. 그다음에 지금 어제 나왔던 이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고 여기 보면 단독이라고 돼 있죠.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제목 보시면은 He is not even a little bit happy. 난 조금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난 1도 해피하지 않다. 그 연준 의장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죠. 심지어 최근에 여기 보면 기사 내용이 최근에 주가 빠진 거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구조조정하겠다는 것도 막 연준 탓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옆에 이 사진은 이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온 사진은 아닙니다만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글에서 트럼프 파월 해서 이미지를 검색 들어가시면은 가장 눈에 띄는 사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그 수십 컷의 사진 중에서 언론 매체들이 한 장을 선택할 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이때 뭐 파월 의장이 아주 다소곳이 두 손 모은 사진도 회자가 됐지만 네. 저는 이 사진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눈빛과 표정. 처음부터 여기도 뭐 인재풀이 그렇게 대통령 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어느 자리에 누구라고 딱딱 다 이렇게 명단이 짜졌을 만큼 준비된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저 표정이나 눈빛에서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못 믿었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놀라운 거는 그거죠.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뭐 명색이 임명권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연준은 연준대로 갈 수 있는 저 미국의 어떤 문화나 전통이 뭐 좀 유난스럽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 조금 부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탐탁지 않은 시선, 한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내포하는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기억나는 게 이번 월요일 아침에 소장님께서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번 주는 모처럼 좀 증시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주시면서 연준 의장과 부의장의 연설 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을 초점을 맞춰 주셨어요. 왜 그들의 연설 일정에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오늘 그 질문을 사실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번 주는 어쨌거나 이제 그 뭐 연준 인사들의 연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뭐 금요일 날 장 다 끝나고 나서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거기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무슨談판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예민 생크님하고 했던 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또 실제 시황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젯밤에 있었던 이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의 연설, 데이터 디펜던스, 지표 의존, 경제 지표에 대한 의존, 그리고 미국의 모네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 그런 거였고 오늘 밤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준의 프레임워크, 어떤 프레임워크냐 하면은 Financial Stability, 금융 안정을 갖다가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준의 프레임워크, 이런 제목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뭐 클라리다 부의장의 연설이나 또 우리 레리 커들로 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뭐 잘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낙관한다, 이런 얘기들이 틱 차트를 놓고 보면은 월가시도 전부 TV 켜놓고 다 보면서 시세 보면서 그런 걸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꿈틀꿈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상당히 교수 출신답게 또 핀코에서 전략 또 하셨던 분처럼 어제는 굉장히 학술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끌고 왔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이런 얘기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 기준금리가 중립 수준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여기에 과연 얼마나 가까운지 의견이 다양하다. 요약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 성장에 크게 이렇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뭐 시장 경제를 갖다가 과열시키지도 않는다는 그런 어떤 개념인데 벌써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모호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립금리에 대한 사람들의 연준 인사들의 지금 현 상황에서 중립금리 낮게 보는 사람은 한 2.5, 그리고 높게 보는 사람은 한 3.5% 정도 아닐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1에서 1.25%인데 연방기금금리가 네. 12월에 한 번 더 올리면 거의 중립금리 예측치의 하단에 하단이죠. 근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고 이러나 저러나 연준이 요즘 자주 하는 얘기가, 지난번 여름에 잭슨 홀 연설에서도 파월 의장이 강조했습니다만 이거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다 강조했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 네. 우리는 좀 심플하게 가시죠. CNBC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클라리다는 Rate hikes still necessary. 그런데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한 줄로 요약을 했네요. 자, CNBC의 저 요약이 제대로 된 건지 너무 클라리다 의장의 발언을 갖다가 너무 단순화하다가 뭐 빠뜨린 거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CNBC 계속 이렇게까지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있었던 파월의 연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설이라고 잡느냐 말이에요. 월가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취임이래,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지난 10월 달 발언에서 조금이라도 소프트닝, 조금 이렇게 물러서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 지난 10월 2일 날 했던 이 얘기, 아직 중립적 금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했다. 이래 10월 초에 이 얘기 했다가 10월 달에 증시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톤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시장은 그걸 기회로 삼고 싶어 한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이 아니죠.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잠들어서 새벽 네네. 2시경에 한국 시간으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식의 발언을 내놓을까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내일장이 또 어떻게 반영할까도 기대되기도 합니다. 앞서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의 갈등, 사실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정서로는 쉽게 이해가 네.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주열 총재 갈등, 이런 느낌? 근데 왜 이렇게 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해석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게 더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분명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이죠. 뭐 미국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입니다. 미국 대통령. 뿐이겠습니까?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엄청난 사람이죠. 그리고 연준 의장은 또 약간 생각이 달라요. 입장도 다르고. 물론 형식적인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만 사실상 이런저런 얘기들은 그거죠. 예전에 그 버냉키 의장이 옐런 의장한테 이렇게 그 후임의 자리를 물려주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팁이라고 준 얘기가 연준의 보스는 의회야. 대통령이 아니고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런저런 또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또 쓴 연준에 관련한 기사들이나 책에서 보면 그거죠. 뭐 연준의 주인은 누구다? 월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시급한 거는 이제 2년 후에 중간 선거도 뭐 평가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렇게 뭐 중간 선거에서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좋은 성과라고는 볼 수 없는 가운데 어쨌거나 재선을 갖다가 노리고 또 하고 싶어하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2년 중에 지금 시장에서 월가에서 전부 하는 얘기가 결국 내년이든 2020년이든 경기 침체가 도래할 거야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든 지금 계속해서 주식 계속 오르고 뭐 일자리 늘어난다는 소식 나오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연준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봅니다. 경기가 깔아앉는 것보다는 경기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되고 이 호황세가 고용시장도 이렇게 뭔가 활기를 띠고 이렇게 가는 목표는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까 살펴보셨던 10월 2일에 그 발언, 제롬 파월 의장이 중립적 금리 수준에 한참 못 미쳐 연준은 그거보다 좀 더 올릴 수도 있으라고 얘기했을 때 증시가 부러질 거라는 거 제롬 파월 의장이 모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고 그걸 노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얘기를 왜 했을까? 연준은 왜 저렇게 했을까? 즉 우리가 최근에 보아왔던 것처럼 2008년 이후 지금 10년째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고비는 있었습니다만 쭉 올라왔던 이 장이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기가 감세 그다음에 뭐 인프라 거기다가 재정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 없이 쭉 올라가기만 했을 때 그다음에는 결국 올 수 있는 거는 누구나 생각하듯이 그다음에는 부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휘었다가 가는 게 아니고 부러지는 장이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연준은 연준대로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에 비해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지난 한 달 뭐 고점 대비 10% 이상 막 주식이 빠지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거기다가 GM이 구조조정하는 게 왜 연준 탓입니까? 뭐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밤 클라리다 의장도 전주에 CNBC와 인터뷰했을 때 대비 그렇게 말을 좀 아끼는 편이었고요. 오늘 사실 궁금합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하는 부분이 궁금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그러면 조금은 완화적인 10월 달 그때보다는 뭐 그래서 즉 12월 한 번 정도는 올리겠으나 내년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장이 오늘도 오르고 그다음에 12월에도 이른바 연말 랠리해서 쭉 올라가는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또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러네요. 네.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시장에서 시장의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고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시기인데요. 저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뭔가 약간 등대 같은 일정이나 네. 지표 뭐 혹은 전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일단 그럭저럭 어제 그저께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에 조금 위태로웠습니다만 나쁘지 않아요. 지수는 나쁘지 않죠. 네. 우리 국내 증시가 2100에 안착하느냐. 이게 이제 그거 하고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와 주말에 있을 G20을 갖다가 모멘텀 삼아서 조금 더 반등의 폭을 넓혀갈 것이냐. 자, 그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해외 시장을 갖다 이제 보시는데 첫 번째 S&P 500입니다. 네. S&P 500은 이렇게 판단해 나가시죠. 어쨌거나 2월 달 급락 이후 고점 경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선이 부러졌죠. 이 선이 부러진 상황에서는 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중 바닥 비슷하게 만들고 가자. 가자라고 한다면 이제 당장은 이 선이 고비가 될 거예요. 이제 한 2,750, 60 이쯤 가면은 또 이 깨고 내려왔던 이 추세선 이 부분이 이제 또 조금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겁니다. 여기까지 며칠 만에 갈 수 있는지 가고 나서 이 선을 돌파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나오고 그러한 재료가 계속 나오는지 네. 관찰하시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0월 11일 날 발생했던 갭 2220, 30 어라운드도 채울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보는 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급리 차원에서는 한눈에 보기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면서 뭘 기다리고 있다? 연준 인사들의 연설도 기다리고 그다음에 G20도 기다리고 있다는 네. 걸 보실 수 있죠.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구름대 하단 그리고 추세선 딱 걸려 있는 여기서 더 밀리느냐 올라가느냐 뭐 이제 요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달러도 여기서 그러면은 파월 의장이 조금 시장이 원하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해줬을 때 그러면 달러가 그러면 약세로 가느냐 진짜. 그런데 은근히 달러가 약세로 잘 안 간다.
한다면은 이제 달러와 연관해서 시킨다면은 파월 의장이 됐건 G20이 됐건 달러가 눈에 보이게 약세로 돌아가 준다면은 연말 랠리 있습니다. 증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로 잘 안 가거나 오히려 달러가 더 강해진다면은 그다음 이유는 또 차차 찾아봐야겠지만 이래저래 어쨌거나 달러가 부족하거나 달러의 유동성은 부족하거나 하는 차원에서 시장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시장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네. S&P 500 지수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말씀 주셨던 그 자리까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회복하느냐 혹은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떤 이슈들이 그 힘을 줄지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미나게 글로벌 이벤트들에 대한 이 전략적인 시선을 건네주셨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